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소중대, 특대 이거 아니야. 왜 하필 건축책을 이렇게 킹받게 지었을까? 도대체 이 책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모노그래프가 결국에는 이제 그 건축가의 포트폴리오고 자기의 건축적인 세계관을 모은 것을 모노그래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건축 모노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자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SMLX에는 책을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빤스가 나와. 아니 왜? 이 도면에 막 이렇게 글이 이렇게 접혀져 있고 또 도면이 왜 있다고 지 그럼 막 갑자기 이런 게 나와. 아니 뭐냐고 이게 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수하게 건축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이런 게 나오고 심지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이퍼 스펜드럴 SNML 엑셀 OMA의 모노그래프죠. 95년도에 발행했고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 사실 오늘 얘기할 요약은 이 책은 읽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뭐 읽지 말라는 책을 소개를 하냐? 그래도 뭐 맥락은 알아야 되니까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이 책을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이 좀 너무 비싸요. 책이 얼마냐면은 12만 6천 원이야. 무슨 책이 이렇게 비싸? 12만 6천 원 말이 되게. 일단 비싸. 이제 비싸서 좀 비추를 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읽기가 불편해요. 이 책 어떻게 읽어? 너무 커요, 책이.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손에 들었을 때 사이즈 정도인데 이게 중량이 2.72kg입니다. 무슨 책이 3kg야. 2024년 아이패드가 481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하면은 아이패드의 대략 한 6배의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6배의 무게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를. 사이즈로 비교해보면 2024년 아이패드 실제 이제 크기 스케일 해가지고 맞춘 건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거에 이제 몇 개를 들어가는지 제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무려 10개의 아이패드가 들어갑니다.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들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너무 불편한 거야. 해리포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첫 권 책이 되게 얇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책이었어요. 이게 1편부터 2편, 3편 가면서 점점 두꺼워져요. 5편 때 정점을 찍는데 이때 당시에 야 진짜 너무 두꺼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책이 무거우니까 어렸을 때 이걸 읽는데 팔뚝 너무 아픈 거야. 해리포터의 스토리가 점점 더 진행이 될수록 J.K. 롤링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전완근을 하드 트레이닝한 그런 이제 장본인이 되시는 거겠죠. 책이 두꺼우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첫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기가 항상 이렇게 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뭔가 책을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주로 누워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엎드려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지탱하기도 힘든데 이러다 잠이 들어버리면은 이제 이 책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그런 참사를 맛볼 수 있는 거고 이 책을 아래에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책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내 상체를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엎드려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게 엎드려서 봐도 안 되고 이렇게 누워서 봐도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누워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시야가 얘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안 보여.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봐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래야지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탱하냐고 내가 항상 이걸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 너무 무거워. 책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중간쯤 가면 이제 책의 중량이 비슷비슷해지니까 좀 더 괜찮아지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막판에 가잖아요. 그럼 막판에 가면 또 막판대로 내가 여기를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읽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누워서 읽게 되면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놓기에는 또 힘들어. 왜냐하면은 시야가 가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또 내 시야가 가리잖아요.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짝 위를 들어보면서 봐야 되고 이 책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놔야 되는 이런 되게 굉장히 두꺼운 책의 특성상 좀 불편한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여기 때부터가 좀 짜증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짜증나는 구간인데 SMX의 여우보다 더 커. 웬만하면은 그냥 요약본을 그냥 들으셔라. 하이퍼스팬들의 유튜브를 보셔라. 라는 게 저의 추천이고요. 제가 OMA 일할 때 재밌는 이제 스토리가 이 책이 이제
라면 받침으로 안 쓰이고 이제 모니터 받침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OMA는 SMLX들이 많으니까 여기 데스크 저기 데스크 하면은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봤단 말이죠. 도대체 이 책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저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It's unfriendly book이다. 이게 좀 불친절한 책이다. 그러면은 왜 애초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이즈 자체가 이 책의 어떤 메시지고 하나의 선언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SMLXL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커버만 봐도 좀 특이해요. 이게 OMA에 대한 책이잖아요. 저자가 여기 램 크라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웬 이 브루스 마우라는 사람이 있네. 이 브루스 마우가 누구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디자인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마우라는 사람이라고 캐나다 사람이에요. 95년도에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분이 SMLXL을 쓰신 다음에 엄청 유명해져요. 이 책이 너무 되게 화제가 되거든.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살짝 좀 더 원잇 원더 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이 사람이 그 이후로도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사실 SML 엑셀만큼 이 이름을 알린 작업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지할 수도 있고 그냥 어찌됐건 이 브루스 마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일종의 저자와 동급의 어떤 형태로 이 책의 어떤 기획 자체가 책의 메시지 중에 일부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인데 이게 SML 엑셀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요거를 이제 약자만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뭐냐면은 그 저기 소중대 특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스타벅스에서 했으면은 톨, 그란데, 벤티, 트렌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왜 하필 건축책을 이렇게 킹받게 지었을까? 왜 소중대 특대라고 이 책을 소중대 특대라고 하니까 좀 되게 웃긴다. 하여튼 왜 소중대 특대일까? 이 책은 이름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특이점이 처음에 초반에서 벌써 이제 압도적인 이제 존재감을 자랑을 합니다. 다른 건축가들의 자기 이제 작업에 대한 책에 비교를 해보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데니얼 리브스킨드가 91년도에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한 거죠. 한 4년 전 이제 출판을 한 자기 작업에 대한 이제 모노그래프인데 이제 모노그래프가 결국에는 이제 그 건축가의 포트폴리오고 자기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자기의 어떤 자기의 건축적인 세계관은 뭔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것을 모노그래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자기의 작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들어간 작업들이 어떤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폴포리오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작업을 정리해 가지고 아 우리는 이러한 컨셉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간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아키텍처럴 모노그래프라는 건데 뭐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이제 데니엘 리스키 같은 경우에는 데니얼 리브스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로잉이 되게 유명하니까 이렇게 자기 이제 드로잉도 넣고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피터 아이전맨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 하우스 X라는 프로젝트를 82년도에 출간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도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수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이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이제 건축 모노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자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SMLX에는 책을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빤스가 나와. 뭐 왜? 아니 왜? 왜 빤스가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냥 빤스가 나와요. 그리고 막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도면에 막 이렇게 글이 이렇게 접혀져 있고 그 다음에 도면에 이렇게 그 제일 좋은 도면도 아니야. 거기다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막 수정해가지고 노트 쓴 거, 막 이런 것도 막 그려져 있어. 막 이런 도면들을 갖다 넣어서. 도면이 왜 있다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막 갑자기 이런 게 나와. 아니 뭐냐고 이게 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수하게 건축책을 읽고 싶 램크라스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큰 거지. 되게 사람을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파트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건축적 모노그래프랑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노그래프다라는 거를 한눈에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책을 펼쳐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뒤편에 보면은 이 책에 대한 좀 이제 간략한 설명이 나와요. This massive book, 그러니까 자기 크다는 거 인정하잖아. 인정. This massive book is a novel about architecture. 이 책은 건축 소설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소설이? 왜 소설이야? This book combines essays, manifesto, diary, 그러니까 수필, 선언문, 일기, 동화, 트래블로그 등 그러니까 현대 도시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프로젝트가 함께 담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만 담은 게 아니야. 뿐만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대 도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는 여기다가 담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쿠라스가 예전에 이제 건축가이기 전에 기자였던 시절 그때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되게 잘 나타내죠. 그러니까 나는 내 프로젝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이 도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래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condition of architecture today. 그러니까 지금 건축의 상황. Its splendors and miseries, blah blah blah, exploring the impac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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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고찰 그리고 건축이라는 시장이라는 말을 해요. 시장. 되게 특이해요. 시장. 담론 이런 것도 아니고 시장이야. 이 시장의 희노애락, 정치, 경제, 세계화된 세상이 어떻게 이 건축이라는 시장을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쓴 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라스는 자기 프로젝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 지금 자기가 건축가로서 활동하는 이 시대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끝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시대 자체를 자기가 정의하겠다는 거야.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좀 살짝 욕심쟁이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 동시대 건축을 대표하는 어떤 뭔가라는 거 아니야. 대단한 거죠. 근데 맥락은 그렇습니다.